안녕하세요. 저는 도무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는 게 우선인데 못 먹는 감을 쳐다보고 있는 시모가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금은 모두가 등을 돌려버려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발표하면서부터 집안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예비 동서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한의 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행동 또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의 모습이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시동생이 한의 원장과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을 때 시모는 남편도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과거의 선택이 많이 아쉽다면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었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다는 것 자체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며느리로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시모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닌 시모가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런 시모의 행동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둘이서 문화생활까지 즐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전부 가식과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시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미 시모의 관심사는 곧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동서에게 온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 예비 동서의 집안은 어떤지 쉬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시모의 말을 자르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지금 저희들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과 잘 지내시더니 어떻게 면전에 대고 며느리로 들인 걸 후회한다는 말을 하세요? 동생이 결혼하려고 데려오겠다는 여자는 한의 원장인데 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라고 벌써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건 어머니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밖에 없다고 동네가 떠당할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더니 그런 행동들이 전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속에 있는 말도 못하는 거야? 며느리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는 당연히 다른 거지.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됐었는데도 신중하지 못했던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너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이 좋아야 우리 집안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건데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은 안 해봤니? 너 혼자 좋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때 당시 너는 엄마 말 듣지 않고 결혼 강행했잖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며느리와 좋게 지내려 했던 건 아쉬우니까, 이용해 먹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심심하니까 데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시모의 말이 끝난 뒤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앞으로 들어오게 될 새 며느리와 잘 지내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뒤를 따랐지만 시모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새로 들어오게 될 며느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을 때 뒤따라 나온 시부는 씁쓸한 얼굴 표정을 보이시더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면서
말로만 저러는 거라고 애써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시부의 말에도 서운함은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곁에 없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모에 대한 실망스러운 감정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표출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안 좋은 감정이 풀리지 않아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평생 영 끊고 살 거야? 아, 형은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번 주말에는 꼭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수님도 함께 자리를 채워주셔야죠. 불만 같은 건 내일 다시 풀어도 되잖아요. 도련님이 결혼하는 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저희 또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지만 괜히 또 갔다가 그때보다 더 크게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내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도련님도 그때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봐 그런 거지. 저도 저희 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형수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엄마와 형수님과 둘 사이의 문제지.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가 결혼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참석할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상견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참석해서 분위기만 안 좋아진 것보단 너랑 재수 씨랑 단둘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그만 돌아가라. 시동생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불만을 한 차례 털어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부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좋지 않은 감정 상태로 시댁에 가봤자 오히려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 차라리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상견례만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시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뒤 시모가 이런 상황을 전달받게 되었는지 남편한테 바로 연락이 왔는데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언성이 높아진 시모의 막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형이라는 게 생각이 그렇게 없니? 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오는 건데 얼마 전에 엄마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 오겠다고 하면 동생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너희 집에 가서까지 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일단 오고 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선 나중에 풀면 되는 건데 너희들이 중요한 날에 오지 않으면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와서 자리 좀 채우고 할 일도 많으니까 좀 도와주고 해라. 어머니는 동생 결혼만 중요하고 저랑 이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챙겼는데 한의 원장이라는 한마디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동생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리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했겠냐고요. 남편은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한가득 터뜨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시모가 저와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전화를 바꿨는데 제가 받자마자 쉬지 않고 쏟아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제가 중간 역할을 너무 못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건 저라고요. 며느리로서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저를 며느리로 들인 거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밖엔 없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부 알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안 올 거냐?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괜히 더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일단 이번 주말에 무조건 들리도록 해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아무리 문제가 생겼어도 해야 될 역할은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든지 해라. 더 이상 큰 소리 내는 거 싫으니까 이번 일만큼은 좋게 해결하고 너는 그날 나랑 따로 좀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알겠니? 시모와 문제가 생긴 걸로 시동생의 결혼을 망치지 말라며 주말에 무조건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려고 왔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겠냐면서 저와 안 좋은 감정이 생겼던 건 나중에 다시 대화로 풀자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동안 시모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선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시모는 무조건 일단 시댁으로 와서 얘기하자며 상황을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남편의 깊은 한숨에서 느껴지는 고민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자리를 채워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무작정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모와의 문제 때문에 시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평생 동안 안 좋게 얘기하실까봐 차라리 그냥 얼굴 비추는 게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모는 저를 급하게 주방으로 불렀어요. 한의 원장 며느리 들어온다고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시모가 시키는 일을 도와가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고 남편은 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말보단 손짓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날 하루가 마무리되면 시모와 단둘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풀어가려 했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쯤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려올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시모가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약속 시간 거의 다 되어가니까 음식 정리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나가서 마당 잔디 좀 깎고 있어라.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 있으니까 발이 푹푹 빠지더라. 들어오다가 괜히 발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잖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니 금방 할 수 있지. 마당 앞에 기계 있으니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서둘러라. 시간 없다. 네? 아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잔디를 깎으라고요? 아까 들어왔을 때 보니까 크게 걸리적거릴 정도는 아니던데. 음식 준비하느라 땀도 많이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있어서 잔디를 깎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앞마당이 작은 것도 아니고 200평이나 됐는데 저 넓은 곳을 깎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나중에 그 일랑 도련님한테 부탁하면 편할 텐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요? 시모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면서 대문에서 현관문 앞에까지만이라도 서둘러 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 문제로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마당에 있는 잔디 깎기 기계로 서둘러 마당을 깎고 있는데 그 순간 시동생이 예비 동서와 함께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동생이 저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곤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시동생과 예비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따라 들어가려 했는데 예비 동서와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주고받으려던 찰나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소개해 주는 게 아닌 정원사라며 집안의 음식이 식겠다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집안으로 서둘러 밀어 넣었습니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땀 흘린 상태로 잔디 깎아달라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당 잔디를 깎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정원사라고 말을 했을 땐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괜히 온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곤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2층에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 하길래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데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자리에 참석을 했고 시부도 시간 맞춰 집으로 들어와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 빼곤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용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챙겼고 저는 빈 그릇에 반찬을 채우고 있는데 예비동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모든 행동이 멈춰버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건강관리 해드릴 테니 앞으로 지인분들 저희 한의원 소개 많이 해주실 거죠? 오시는 분들 공짜로 한약 지어드릴 테니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건강 챙기셔야죠.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제 덕에 무료로 보약 한 채 지어드린 거 괜찮으셨죠? 이런 것도 저니까 해드리는 거지. 다른 한의원에서는 저처럼 신경 써주지 못한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예비 아주머님 댁에도 무료로 한약 한 채 지어드려야겠네. 이번에 시간 내서 한의원에 한번 들리세요. 검사받고 몇 달치 지어드릴 테니 건강 관리하세요. 제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한의원 운영하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 소개를 많이 해줘서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우선시 챙겨야 되니까 제가 먼저 건강 관리해드리고 보약까지 챙겨드릴 테니 이번에 시간 내서 꼭 와주세요. 공진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싼 걸 공짜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안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거니? 너무 퍼주는 것 같아. 한의원 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돈을 쓸어 담는다며?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소문을 잘 내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에 공진단 챙겨 드세요. 아,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방금 한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한약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약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아휴, 제가 한의원장인데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요? 환자분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은 일 하겠다는데 너는 왜 의심을 하고 그래? 무료로 한약을 주겠다는데도 꼭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한약 한 번을 지어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을 것이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목적이 있으니까 그 비싼 한약을 무료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또 뭐라고 그러세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는 것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지면 덧나니? 예비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기분이 좋겠어? 이러니 너희들이 항상 제자리인 거다. 발전을 하려면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무료 한약 받고 싶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살면서 항상 느껴왔었기 때문에 예비 동서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유심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남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퍼주지는 않잖아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결국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어요. 예비동서가 옆에 있는데도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내길래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깐 화장실에 들린 뒤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예비동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형님, 곧 결혼할 사이인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저랑 잠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무료로 한약을 준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언짢으셨죠? 적은 금액도 아닌 한약을 아무래도 무료로 주는 게 쉽진 않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님도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한의원에 찾아와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일단 한약 비용 결제하시고 나중에 한약 받으시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한약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한의원장이잖아요. 이 권한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오셔서 관리 받으시고 무료로 한약까지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안 좋게만 보시니까 서운해요. 저희도 이제 한 가족인데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 다른 곳에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한 말을 정리해보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역이용해서 허위로 조작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비싼 한약도 무료로 먹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서민들이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비싼 의료 시스템 때문에 관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관리받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도 저를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 후회할 텐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방금 한 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네? 제가
방금 말실수라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좋은 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하기야. 식구들은 내가 보험 일을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지 깊게 알려고 하진 않으니까 신경도 안 썼겠지. 나 손해보험 사기조사 팀장이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예비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조금씩 뒷걸음질 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예비 동서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일을 크게 만들 거냐면서 서로 좋게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 직업상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잡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당황한 예비 동서는 도망치려고 거실에 있던 손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저는 예비 동서의 앞을 가로막았고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노발대발하면서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놀랐는지 예비동서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실손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항목을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먹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범행이라고 설명해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하자 시동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잡히게 될 문제라고 시모에게도 설명을 해줬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희 원장 며느리를 잃게 된 거에 대해 분노했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습니다. 예비 동서는 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보험 사기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이 문제로 충격을 받고 개거품까지 물며 쓰러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검토 후 보험 사기를 인정해 의료법 위반으로 한의 원장인 그 여자는 유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 때문에 한의 원장 며느리를 놓친 거에 대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눈 감아줬어도 분명 다른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나와 조사를 했을 테고 결국 처벌을 받았을 텐데 제가 개입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시동생의 인생을 구한 게 저인데도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시동생과 시부는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쳐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모와 연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한의원에서 조건 없이 한약을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하시고 꼭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지만 가족 간의 분열을 원치 않았던 저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부터 시모는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가족들 전부 다 동서를 좋게 봐주고 있는데 시모만 동서를 며느리로 들이는 걸 너무 심하게 거부를 해서 가족들 전체가 상당히 난감했었고 최대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려고 모두들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는 예비 동서에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후회 중인데 새 며느리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셨지만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식을 올렸으면 좋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시모는 결혼식이 끝난 뒤 피로 현장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동서에게 막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런 모습에 하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저희 부부는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 먼저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서둘러 정리를 하려던 순간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상당한 충격에 빠져 시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양가 집안과 지인 친척들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의 돌발 행동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어깨를 밀치면서 소리치던 그 순간 시모는 또다시 손을 올려 이번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난리치는 시모를 말렸는데 그런 모습을 동서의 가족들이 전부 다 지켜보곤 동서에게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면서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접어도 상관없다면서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에 빠져 있으셨어요. 제가 동선의 부모였다면 당연히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언제 어디서 튈지 모를 시모의 성격을 맞추고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동서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눈앞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서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동선의 부모님께선 시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시모가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안 봐도 눈에 훤하다고 냉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시동생은 동선의 부모님이 동서한테 하신 말들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시모를 말렸지만 시동생 또한 예외 없이 뺨을 맞게 되자 시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를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깽판을 쳐? 당장 사돈 분들께 사죄하고 당신이 방금 손 올린 행동에 대해 애들한테도 잘못을 구해야 할 거야. 왜 당신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돈 분들께서 내린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겠어? 내 아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아도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왜 애들의 앞날을 막으려는 거야? 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어? 이럴 거면 차라리 당신 혼자 나가서 살아. 가족 모두가 애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야 되겠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망친 분위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아. 조용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이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당신이 먼저 내 말을 무시했잖아. 내 성격 빤히 알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짐작 못했어? 내 말을 무시한 대가야. 나는 절대로 이 결혼 인정할 수 없으니 당장 파혼해. 엄마가 왜 내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반대한다고 난리쳤어도 결혼식만큼은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건데 나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감사하네요.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고? 저딴 계집애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버릴 수 있어? 나 같아도 도련님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평생 기억에 남을 중요한 결혼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결혼식을 망쳐놨는데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어머님 성격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다 저한테까지 손을 올려요? 나는 뭐 당신 얼굴 못 건들 것 같아? 당신도 한번 당해봐. 당신 고발할 거고 법적으로 소송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저는 흥분한 나머지 시모를 밀치며 멱살을 잡았어요. 시모 때문에 양가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자 시부는 이런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시모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로 현장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어수선했던 상황들이 겨우 정리가 되고 시부는 동선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뒤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피로 현장에서 쫓겨난 시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부가 힘들게 정리를 했는데 시모가 이번에도 또다시 분위기를 망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이 파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쪽 친척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보관해 두고 있었던 축의금이 사라졌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친척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사라진 금액이 18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축의금까지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올라온 남편의 모습은 그때 처음 봐서 무슨 일이 꼭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함에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옆에서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가 갑자기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채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축의금을 가져간 게 확실하다면서 막말을 쏟아내더니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어요. 앙큼한 년? 다른 것도 아니고 감히 축의금에 손을 대? 내가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던 거다. 너희들의 결혼을 예전에 반대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겠니? 가져간 축의금 당장 이리 안 내놔? 결혼을 반대한 나보다 축의금을 도둑질한 네가 더 나쁜 년이야.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 해도 어떻게 축의금을 가져가? 오늘 내 속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아주 잘 됐네. 경찰 올 때까지 아주 혼쭐 내주마. 손버릇이 나쁘면 손을 절단해야지. 내가 축의금을 훔치는 걸 어머님이 봤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짐작으로 잘못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네. 이러니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다. 딱 보면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게 내 눈엔 보이니까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거다. 아들, 너는 엄마를 막을 게 아니라 집안에 먹칠한 처년을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라고. 뭐하고 서 있어? 당장 경찰서에 잡아가라고 해야지. 살다 며느리가 축의금에 손을 댔다는 건 또 처음 들어본다.
잘못도 없는 저를 축의금에 손을 댄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동선의 축의금도 일부가 없어졌다면서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모두들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치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치며 남편의 뒤로 몸을 피했어요. 시부는 술 때문에 눈이 풀린 시모를 제압하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들어 저를 향해 던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하지도 못한 채 저는 시모가 던진 물컵에 얼굴을 강하게 맞았고 비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모세혈관이 터졌는지 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곤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시부를 밀친 뒤 시모의 멱살을 잡아 무슨 짓이냐고 눈이 돌아버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를 패대기 치면서 시모의 혼주복이 찢어져 버렸는데 그 순간 시모의 몸 안에서 무언가 후두둑 떨어졌고 바닥에 널브러져 펼쳐진 상당히 많은 지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피로 현장에 있던 하객들 모두 경악을 했고 시모가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폐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모두들 할 말을 잃어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축의금을 손으로 쓸어 담아 손가방에 우겨 넣고 있었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는지 시모의 팔을 잡아챈 뒤 화를 냈습니다. 이건 내 편도 아닌 너도 이제 필요 없어.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전현한테 가겠다는데 이 정도는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내 팔을 잡아? 네가 내 아들 데리고 갔으니까 너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가도 상관없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일을 크게 만들 거니?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런 집안에 내 딸을 넘길 순 없습니다. 원하는 게 파혼이면 그렇게 해드릴 테니 제 딸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 당장 내놓고 그쪽 때문에 파혼하게 된 거니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대가드님은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결혼 허락한 줄 아세요? 내 딸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길 원하지. 나도 댁 같은 집안의 아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이 결혼 반대네요. 이런 집안에서 결혼 생활하게 하는 것보단 서둘러 파혼하는 게 내 딸의 인생을 구하는 길이겠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에게 미련 두지 말게. 파혼할 거고 우리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게. 결국 내 인생을 성두리째 망쳐놔야 직성이 풀리세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내가 진짜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평생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후회만 하다가 병 걸려 괴롭게 떠나버리라고요. 나도 그동안 당신 성격 맞추면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나는 몰라도 자식들 인생 망치는 꼴은 더는 못 보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나도 당신 용서 못하니까 짐 챙겨서 나가.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사는 게 속 편하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축의금에 손을 댔으면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모른 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저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결혼식 날 이 난리를 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 한번 평생 외롭게 살아보세요. 땅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도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뭘 어쨌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나는 투명 인간이냐? 너희 아버지가 결혼 허락하면 끝인 거야?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결혼을 강행했잖아. 둘 다 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은 뭔데요? 엄청난 재벌의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당신 집안 수준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누가 당신 같은 성격을 맞추면서 며느리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이 정도 맞추면서 살았던 거라고. 당신 같은 인간은 어머니 대접해줄 필요도 없어. 그동안 참고 지내왔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의 어머니라서 그런 거지. 남이었으면 국물도 없었어. 당신 내 얼굴에 상처 낸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깜빵에서 썩어봐야 정신 차리지? 시모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게 달려들었고 이판사판이라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마당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피로 현장은 난리가 났고 경찰들이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야 모든 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시동생과 동서는 파혼 얘기가 나왔는데 시부가 힘들게 식을 올린 만큼 파혼만큼은 안 된다면서 시모가 해야 될 사죄를 시부가 대신 동선의 가족분들께 구했어요. 시부의 간곡한 부탁과 시동생이 동서를 붙잡고 애원하면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동선의 가족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네요. 시부는 이성을 잃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결국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서로 남남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게 되자 동선의 가족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시동생과의 결혼식을 파혼으로 끝내지 않고 그대로 혼인신고할 수 있게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둘은 힘들게 법적인 부부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결혼식에 있었던 일들은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렸을 겁니다. 저는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걸로는 상처받은 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고약한 시모의 얼굴을 안 봐도 돼서 그걸로 위안 삼으며 남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되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놓인 본인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스러웠는지 뒤늦게서야 굽히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와버렸기 때문에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모가 벌인 충격적인 행동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이 지났다고 그때의 일들을 후회한다면서 술 먹고 저지른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애걸복걸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동서내외도 예외 없었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다시는 술도 안 마시고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내쳐지게 되었고 시모가 다시 들어올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힌 돌을 빼내게 되니 이제야 숨통이 트였는데 시모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가족은 또다시 숨이 막힐 게 뻔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동서와 파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시부의 결단력 때문에 동선의 부모님도 허락한 눈치였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려서 조금의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합칠 일은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모가 애원을 해도 받아주지 않게 되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길래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보고 위암이라고 그러더라. 소화가 좀 안 돼서 요 근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갑자기 위암이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니?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너희들도 많이 놀랐지? 과거에 했던 몹쓸 짓들에 대한 벌을 받고 있나 보다. 혼자가 되고 병까지 걸리니까 가족의 존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는데 많이 늦은 거니?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는 거야?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인 거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 너는 엄마가 이대로 암 때문에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니? 저보고 지금 위암이라는 말을 믿으라고요? 얼마 전까지 받아주지 않는다고 난리 쳐놓고 우리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한 건 아니고요? 위암이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인 줄 아세요? 그냥 저희랑 다시 시작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위암이시면 진단 내역서 끊어와 보세요. 암에 걸린 분 치곤 혈색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저도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중에 위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예상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 난리를 쳐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거예요?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겠죠. 그래, 나 위암 아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너희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할까봐 그런 건데 끝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는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점점 더 늙어갈 테고 힘도 없어질 텐데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술 먹고 실수한 거라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게 풀자. 내가 전부 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간이 필요한 건 알지만 앞으로 그건 내가 잘하면 되잖아. 꿈도 크시네요. 이 사람 머리채 잡고 도둑으로 몰고 물컵 던져서 얼굴에 피까지 쏟은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하니까 위자료 받고 끝낸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머니는 이미 징역살이 했다고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늙어 병들어도 찾지 않겠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조금의 거짓말도 안 보태고 진심으로 했던 말이니까 제발 구차하게 그만 찾아오세요. 뭐라고? 너 방금 엄마한테 구차하다고 했니? 엄마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럼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식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제발 부탁인데 다시는 제 눈에 띄지 마세요. 부모라도 인간 같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이 또다시 안 좋아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선회의한테도 가지 않았고 시부와도 만나지 않고 있지만 시모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시모는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고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받아준다 해도 또다시 과거의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모가 없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심적으로 편하다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관계인 시모를 다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거동조차 힘들 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땅을 칠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데 시모는 끝까지 저희 부부에게 위암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아직 정신 차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 시모는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상대방이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시부의 안색이 상당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만큼 상대방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맞춰나간다면 행복한 가정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데 시모는 그걸 못해서 내쳐지게 된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 좋았던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의 앞날엔 좋은 기억만 만들어 가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저에게 남편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한 번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집안의 가장이었던 과거의 남편은 추운 겨울날 저와 딸들이 먹고 싶다던 군고구마를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어린아이들을 혼자서 감당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고 그렇게 분식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떠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시부가 있긴 했지만 말만 들었지 얼굴 한번 뵌 적이 없었어요. 부자지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다는데 그 이유가 시부 때문에 시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때 이후부터 부자간의 관계가 틀어졌다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2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죠. 미국에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부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커서 대화 자체를 꺼려 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혼자 치른 뒤 얼마 되지 않은 재산으로 분식집 하나 차려서 딸 셋을 힘겹게 키워왔는데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이 너무 막막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거의 매일을 눈물로 보내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생활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쌍둥이예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셋째 딸이 태어났죠. 셋 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던 제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제 인생에도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생활고는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여러 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버는 돈에 비해 지출되는 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출빚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최대한 빚을 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절약하면서 산다 해도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입이 3개나 되다 보니 점점 더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불행한 삶에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분식집을 자주 찾아오던 한 손님이 있었어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삶이 많이 힘들지 않냐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골 손님이라 대화도 자주 나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힘들지 않냐는 말을 꺼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동안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힘들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분식을 만들고 있던 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지고 부르터서 고왔던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감정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이 그만 고생하고 자기와 함께 같이 살자며 꽤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말을 갑자기 꺼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저에게 계속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저와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그 사람 또한 아주 잠깐의 동정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구애하는 바람에 결국 몇 번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지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심이 싫지가 않았었죠.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새 출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정말 많이 떨렸는데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예비시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애들이 셋이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꽤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둘이 안 만날 것도 아니니 뭐 어쩌겠어. 재혼시켜줘야겠지. 내 아들도 이미 결혼을 한번 다녀왔었고 서로 안 맞아서 결국 이혼까지 해서 평생 여자를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새 출발하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니? 누구나 완벽한 삶이 없듯이 둘이서 어렵게 결정한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죠. 저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데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던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더 좋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재혼을 하고 3일간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3일 뒤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마감하자고 했었잖아. 이제 분식집은 그만하자니까. 내가 잘 벌고 있는데 왜 계속 고생을 하려는 거야? 그냥 집에서 살기만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봐봐. 그리고 내가 왜 분식집을 그만두라고 하는지 알아? 파리가 너무 꼬이잖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데?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정리해. 내 말
식재료는 전부 소진하고 끝내야죠. 이대로 정리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학생들이 분식집 닫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저도 그간 정이 많이 들었는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손님. 여기 말씀하신 떡볶이 1인분, 튀김 1인분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뭘 다음에 또 와? 어차피 정리할 건데 내 말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눈웃음은 또 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치니까 남자들이 얼씬거리는 거 아니야? 한 번 말하면 좀 들으면 안 돼? 당신 원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엄청 눈웃음 쳐서 내 마음 뺏어가더니 그 버릇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네? 어제도 조심하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뭐든 과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장사하면서 밝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지키라고 했을 텐데 내가 나이가 5살이나 많으니까 무조건 존대하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이 나랑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말을 놓고 있어? 남편이 좋게 얘기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하라면 하라고! 저에게 자상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손님들도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분식을 팔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식재료들을 전부 다 바닥으로 내던지더니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어 버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저를 노려보면서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하루빨리 분식집을 정리하고 집에나 처박혀 있으라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데 그 모습을 결혼 이후 처음 보게 된 터라 많이 놀랐고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남편이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 심기 건들지 않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 다른 남자들한테 살갑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본식 장사하면서 항상 손님들 상대해야 되는데 내 아들한테 신경이 안 쓰이게 할 수는 없잖니?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 집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부동산 사업하면서 그래도 꽤 자산을 모아뒀는데 그걸로 생활하면 충분하잖니? 시엠이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불편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너한테 터치하는 게 뭐가 있니?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한 지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인상만 쓰고 있어요.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식 가게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시간이 필요한데 무조건 정리하라고 하는 건 억지인 거죠. 아무리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원래 성격을 숨긴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러워요. 뭐라고? 내 아들이 분식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그래? 그런데 그건 네가 먼저 잘못한 거잖니? 내 아들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지? 네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아들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네가 내 아들의 의견을 따랐으면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켰겠니? 어머니, 저 왔어요. 당신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내가 이 동네에서 발이 넓은 거 알고 있지? 내 주위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당신이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랑 한참 동안 웃고 떠들었었다며? 딱 봐도
같이 장 보면서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데 나한테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봐. 뭐?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당신이 지금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한 지 이제 막 3일 지났어. 정식으로 부부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람이야. 그리고 당신만 이 동네에서 발이 넓은 거 아니야. 나도 이 동네에서 분식집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동네 지나다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마트에서 만났던 그분,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셔.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단체로 산에 올라가는데 김밥 50줄 부탁하길래 너무 고마워서 대화 좀 나눴던 것뿐이야.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데? 내가 모든 상황들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순 없잖아.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그 사람 누구야? 쓸데없는 말로 남의 가정사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얼굴 좀 봐야 될 것 같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될 만한 행동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당신이야말로 나를 난처하게 좀 하지 마. 아까 분식집에서 손님들 있는데 의자 집어던지고 다음날 만들어야 될 음식 재료들 전부 바닥으로 던져버린 건 무조건 당신이 잘못한 행동이야. 몸부터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하고 나와 대화부터 하라고. 남편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이런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저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그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에 실망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건드려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아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남편의 말에 털을 달아? 네 인연 빼다 박은 꼴도 보기 싫은 애들까지 걷어들여줬으면 종처럼 평생 떠받들면서 살 생각이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적당히 눈치껏 행동해야지. 좀 전에 그 난리를 쳤던 걸 알면서도 나한테 대들어? 너는 나랑 법적으로 부부인 걸 잊었나 본데 집안의 가장인 나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는 거라고. 좋게 말할 때 알아서 고개를 숙일 것이지. 뭘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이러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닌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지금까지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나한테는 애들도 셋이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분식집 일도 쉽게 놓지 못했던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그동안 가식적인 모습에 속았던 거였어. 그래서 뭐 어쩌려고? 이혼이라도 하게? 내가 널 놔줄 것 같아? 너를 내 여자로 만들려고 그동안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은 게 얼만데? 곱게는 못 보내주지. 그리고 너한테 있던 빚도 다 갚아줬잖아. 나랑 이혼하면 그 돈 다 토해내야 되는데 다시 예전처럼 가난에 찌든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가 딱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에 무조건 따라. 내일 당장 분식집 처분하고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알고 있던 남자들과는 눈조차도 마주치지 마. 알겠어?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란 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려왔던 남편과의 삶은 서로 배려하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결혼 3일 만에 남편한테 뺨을 맞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의 행복은 사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이혼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독서를 퍼부을 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냐면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치더니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말을 듣지 않아서 시모가 힘들어한다며 저를 빼다 박아서 그런 것 같다고 본인이 저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 큰 발로 저를 걷어차는데 과거에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사고로 떠난 전 남편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항상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또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네요. 한바탕 우당탕거리자 시모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애 죽겠다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는 한마디에 남편의 거친 행동이 멈췄고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는데 때마침 아이들이 학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대화 중이라면서 주방에서 먹을 걸 주겠다며 데리고 들어갔는데 큰딸이 엄마 얼굴을 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자 시모가 첫째 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에 아이들이 울면서 저를 찾길래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면서 저를 또다시 밀쳤습니다. 이미 당할 만큼 당했고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붙어있을 필요도 없던 상태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다리 사이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제가 건장한 남자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리 사이를 걷어차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제 발에 정통으로 맞은 남편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겨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온 순간 경악할 만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첫째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옆 머리카락을 치켜 올려 세우고 있었어요. 제 딸은 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버릇없는 건 저나 딸이나 똑같다고 어른으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제 딸에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버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시모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제 어깨를 잡은 남편이 괴로운 표정으로 어딜 나가냐며 절대로 못 나간다고 화를 내길래 저는 그런 남편을 밀친 뒤 또다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리 사이를 세차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두 번을 허용하게 된 남편은 처음엔 비명을 지르더니 두 번째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뻗어버려 거품까지 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저와 잠깐 동안 마주치는 사이 뒤에서 시모가 자기 아들한테 발길질했다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문 앞에 서 있던 노인에게 저와 아이들을 지켜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런 저를 바라본 그 노인은 잘 찾아온 것 같다면서 달려오는 시모를 붙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노인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아버님이었어요.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 전 남편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너무 놀랐었고 저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골프채를 들어 휘두르면서 다가오자 전시부는 내 살부치한테 뭐 하는 거냐면서 휘두르는 골프채를 잡아 빼서 들더니 남편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전시부는 모든 걸 법대로 진행하겠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올려 태웠습니다. 처음 얼굴을 보게 된 전 시부는 전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시부가 전 남편을 찾아온 이유는 전 시부의 몸에 치료받기 힘들 만큼 큰 병이 걸려서 주변 정리를 끝내고 전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가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소식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과거에 큰 사고가 있었다. 그 일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지. 나를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 한 번의 실수로 인수 엄마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 셋을 살리려고 했었는데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 전부 내 잘못이었지.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이 즐거웠었고 기분이 들떴던 나는 외식을 할 때 반주로 술을 약간 마셨었는데 추운 겨울날 히터를 틀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졸음이 쏟아졌고 잠깐 정신을 잃었을 땐 이미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버린 뒤였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나는 힘겹게 내 아들과 집사람을 차에서 빼내려 했는데 아들은 구출을 했지만 집사람이 차량에 발이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온 힘을 다해 빼내려 했었는데 갑자기 차에 불이 붙게 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수 엄마는 결국 내 실수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 해외에서 근무를 하던 나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 뿐이었는데 한 잔의 술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였지. 아들은 그때부터 나를 원망했고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아내의 장례를 마친 뒤 아들을 데리고 가려 했는데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어. 계속 설득을 했지만 나를 원망하던 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지. 결국 나 혼자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고 서로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미국에서 하던 일을 전부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대장암 4기라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하루빨리 아들을 봐야 할 것 같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내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내 아들과 함께 살아왔던 며느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런 힘든 삶을 보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인해 시작된 거라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들한테 조금만 일찍 찾아왔다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며느리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전 시부의 과거를 듣고 난 이후 남편이 왜 전 시부를 원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 시부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부 듣게 되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재혼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부는 어려움이 있는 저를 도와주겠다며 현재의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같이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전 시부의 도움으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인 취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인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그런 모습을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한 전 시부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다고 말동무나 해달라면서 아들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전 시부는 저와 손녀딸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재산을 저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의사는 시부가 앞으로 길어야 1년도 안 남았다고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아들을 보러 왔는데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미국에서 홀로 살아오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면서 외롭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려고요. 그래도 시부가 저를 찾지 않았다면 지금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시부 덕분에 제 아이들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의 건강이 안 좋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울해하지 않으려고요.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시부의 마지막 길도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좋게 마무리해 드리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